우리 문학 수업을 하기에 앞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학평이 있잖아. 그래서 이번 주 과제물은 학평입니다. 학평을 재작년 거랑 작년 거를 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1학년, 딱 너희들 때부터네. 지금 2016학년도 수능, 2016 학년도 수능인 거니까 2015년이 되겠지? 17, 우리가 18, 17년. 2017학년도 수능부터 문제가 유형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2017학년도니까 2016년 6월, 9월 수능의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것처럼 전에는 화정문이 1번부터 15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가 16번부터 30번, 문학이 31번부터 45번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여러분 때부터 이건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섞여서, 그 다음에 융합 지문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4개 지문이었어.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는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개, 문학에서의 3개 지문 중에 하나는 비문학이랑 이제 섞여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지. 지문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아니지. 지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문항수는 동일하고 시간도 동일하고. 그럴 때 우리 권장 시간이 당장에는 지금 이거 내가 제시한 시간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게 3학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는 것이, 화장문은 20분, 그 다음에 독서는 30분, 그리고 문학은 25분, 이렇게 해서 75분을 끊어준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5분은 마킹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독서랑 문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독서 지문하고 문학 지문은 골라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순서대로 풀지 말고 우선순위는 얘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얘를 푸는 거예요. 세부적인 순서는 3학년 때 조정을 할 겁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순서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되, 독서를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독서가 3학년 때 돼서는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질 테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 제시된 시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장 시간이다. 권장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거 뭐냐면, 이게 재작년, 그러니까 2016학년도 학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올 거야. 얘처럼 딱 그 15개씩 끊어져서 출제가 된 거야. 이거를 푸시는데 순서는 이대로 풀어주시고, 푸는 시간, 75분이라고 해서 75분에 맞춰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화장문을 최대한 마치겠다. 독서 마찬가지 문학도 최대한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뭘 적어주시냐면 걸린 시간을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한 번에 처리하지 마. 한 번에 풀지 말고 얘네들을 화장문 15분까지 풀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써주시고, 마찬가지 문학도 15개 풀고 걸린 시간, 얘도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채점하시고 해설을 바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에다가 답을 했어. 근데 이제 그게 틀린 거 아니야. 그럼 1번에다 답을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 근거가. 나는 뭐 이것 때문에 1번을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답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럼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는 그 1번이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내용이나 혹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틀린 이유를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자기가 왜 그것을 답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 혹은 해설을 봤을 때 내가 푼 거랑 그 다음에 해설이나 다시 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너희들이 가장 잘 알아. 나는 너희들이 문제를 푼 거를 보고 그럴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푼 너희들이 그 문제를 푼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날아가. 나는 이 문제를 마치고 틀린 그 기억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어. 모의고사는 꼭 풀고 난 다음에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 방식은 우리가 내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나눠줄 테니까 이거를 풀어갖고 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지에다가 이 유인물에다가는 틀린 이유를 쓰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볼 수 있게. 다음 주에는 작년 3월 문제를 여기에서 한 절반만 풀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작년 문제를 절반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거. 문학은, 문법은 우리가 배운 데까지를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독서는 가장 어려운 지문 하나. 그 다음에 문학은 뭐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2017학년 작년 3월 거를 풀어볼 테니까. 그래서 요거 있는 거는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전시가 50쪽입니다. 했어? 이제 이번 시간부터 그 조선 후기 시조를 보는데, 다시 한번 시조의 주제의식은 크게 5가지를 좀 정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시조의 주제의식은 그 가사의 주제의식하고도 관련되고 고전시가의 다른 작품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유교적 이념이었지. 이것이 이제 양반 사대부에서 시조를 창작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자연친화. 이거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 주제를 5가지로 정해놓고 기억해 두면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어디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주제와 관련돼서는 일종의 감상의 틀이 되는 겁니다. 고전 시간은 이런 거 외워두는 게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전 어휘에 대해서 나눠준다고 했었지. 그거를 인쇄를 안 했니?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인쇄를 줄 테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학평을 보기 전에 한번 쭉 봐봐. 그리고 그거를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금방 까먹어. 너네 이거 다 배웠다 그러면 안 볼 거니까 그냥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거랑 고전시가에 해당하는 거 모두 있어. 이 자리가 안 좋죠. 이 자리가 마의 자리랑 그 프로젝터 근처에 앉으면 죄다 졸더라고. 내가 앉아봤는데 따뜻해. 그냥 따뜻한 바람이 끊임없이. 5가지야. 고전시가 주제는 5가지 정해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유교적 이념, 자연신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끝머리에 배웠던 거. 기녀들이 시조를 씀으로써? 그렇지. 사랑과 이별. 이제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에서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4번째, 5번째는 주로 조선 후기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째는 속세. 그래서 속세라고 말하면은 얘랑 조금 충돌되는 거니까, 자연신화랑 좀 충돌되는 거니까. 속세,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애환, 생활감정. 물론 이제 사실 생활감정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이잖아. 사람이가 이걸 생활을 안 해. 너네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 얼마나 우울하겠어. 자연 속에서 뛰놀지 않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 다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 그래서 뭐 삶의 애환 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현실 비판. 조선 전기에는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 없다. 시가에서는. 소설에서는 있을 수 있어. 소설에서 그 홍길동전 생각해봐. 허균의 홍길동전. 거기서 어떤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냐면 참관놀이도 있긴 하지만 결국 뒷동이가 가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야? 신분이거든. 적서차별. 적서차별. 신분이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좀 그런 게 간혹가다 나타나긴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게 없어. 이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은 후기에 나타납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만족감이 엄청나지. 그래서 이 5가지로 사실은 웬만한 고전 시가들은 다 귀결돼.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디에 익숙해져야 돼? 표기에 익숙해져야 돼. 표현에.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를 감상을 막는 주된 요인인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그 단어 정리한 거를 나눠드리면 그냥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상관없어. 어차피 3학년 때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오히려 이거를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돼. 그리고 귀찮고 부담되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튼튼히 보십시오. 고전 소설의 경우는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날 거다. 물론 조선 후기라고 해서 뭐 1번이나 2번, 3번에 나오는 내용이 적게 나온다 그런 건 아니야. 이것도 당연히 잘 나와. 그런데 4번과 5번이 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인 거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그렇지. 그리고 또 임진왜란 하고 또 하나를 얘기해도 양난이라고 부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난은 첫 번째는 임진왜란을 말하고 두 번째는 병자호란을 말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누구랑 싸운 거야? 일본이랑 싸운 거고 명나라랑 싸운 거고 병자호란은 청나라랑 싸운 거야.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그거 배웠잖아. 양반전이 아니지 허승전. 거기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였어? 그러니까 이제 청에 대한 사실은 청나라하고 지고 난 다음에 명분적으로는 뭐가 대두가 됐냐면 북벌론이 대두가 됐지. 북벌론이 뭐야? 북쪽을 치자는 거고요. 그 북쪽에 누가 있냐면 청나라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명분, 그러니까 좀 허구적인 거였던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박지원과 같은 어떤 실학을 공부했던, 그리고 그런 사상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이 소설에 그렇게 반영이 됐던 거야. 그것의 계기가 됐던 것이 병자호라는 거고, 청나라한테 당해서. 지금 50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 병자호란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작품들을 요 37번에서 39번,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시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그쪽에 나오는 것을 요거를 배경지식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텐데, 여기 그 세 작품, 가나다 세 작품 중에서 바로 나와 다가 그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이해해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작품은 우리가 이제 많이들 봤던 거고, 그리고 조선 전기에서도 어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지금 가나다를 보시고 오른쪽을 간단하게 뭉쳐보시라. 네, 영상 다들 보셨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문자를 다 보냈는데, 생각보다 이 목동놈들이 공부를 안 하네. 걔네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걔네들 영상에는 미션이 있었거든. 보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내가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한 명밖에 문자를 안 보내왔어. 내가 전에 한번 목표 얘기했었지. 우리들 중에서 1등급을, 수능 1등급을. 한번 읽어줄게. 한번 생각을 해봐. 가부터입니다.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3월 동풍은 자주 나온 거니까 외우라고 했어. 일단 밑줄 쳐줍니다. 3월 동풍. 다 지내고 설명은 이따 할게. 두 번째 줄이야. 낙목 한천. 지금 거기에 나온 한자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낙목 한천. 낙목 한천에 네글로 피었느냐. 거기 니은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것도 기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아마도 오상고절, 이 오상고절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뭐뭐 노라. 이거는 어떤 종결 표현이라고 했는지도 기억을 해야 돼. 노라. 그 다음에 납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삼각산도 외우면 편해. 이거 외우면 편합니다. 종종 나와. 현대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삼각산은 외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한강수야. 뭐 한강수는 알겠지.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떠나고자 할까마는 시절이 수상하니, 매우 수상하니, 올동말도 하여라. 답니다. 청강에 비 듣는 소리. 이때의 듣다는, 이건 기억해도 떨어지다야, 떨어지. 비 듣는 소리, 무엇이 우습길래 우습관데, 우리 시에서 우습다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만상홍록이, 만산홍록, 그 정도 나오는 한자도 기억해둬야 돼. 각각 네 글자 전부. 만산홍록이 휘두르며 웃는구나. 이때 웃다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우습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에서 웃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도 두어라, 세 번째 줄이야. 두어라, 춘풍. 춘풍은 말 안 해도 알겠지? 춘풍이 몇 날이니 웃을 대로 웃어라. 세 번째 작품은 효종이 어떤 인물이야? 효종의 북벌론 아니야? 공민대. 어? 공민대. 아, 동민대는 모르겠고. 효종의 북벌론 아닌가? 맞지? 역사 시간이 아니고. 이 분 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 우리 수업? 12시 40분? 너네 수업 없어? 네. 아,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오는 거지? 네. 어? 몇 대 몇이야? 걸린 지구일 때. 스웨덴 실수하는 거 빨리 보고. 근데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을 해서 그래, 너무 잘했어. 못했다 그랬지. 잘 나왔네. 키렌드 4대2. 칠랜드? 네. 근데 그 스웨덴이 많이 앞서 나와. 마지막 중앙을 고정했기 잘하네. 또 4대2인데 이 상황이야. 빨간색이 스웨덴인데. 봅시다. 첫 번째 작품부터. 아, 시즌은 우리 한 주씩 보고 처리하기로 했어. 30초만. 자기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설명해 주지 않잖아. 아,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설명해 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봅니다. 국화야, 너는 어이 3월동풍 다 지내고, 그럼 화자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직진 행동. 일단 이거 나가자. 지금 국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월 동풍. 동풍은 이거를 뭘 뜻하지? 동풍. 동풍은 봄바람이야. 그리고 3월은 음력 3월인 거니까
6635이면 한 4, 5월 쯤 되잖아. 언제야? 당연히 봄인 거지. 그리고 이 국화라는 소재는 어느 계절을 드러내줘? 국화. 국화는 가을을 드러내줘. 그러니까 늦가을에 혹은 초가을에 좀 추울 때 꽃이 피는 거야. 그럼 화자는 국화를 본다. 아, 가을에 국화를 보고 있는 거지. 낙목 한천이야. 이건 다 한 글자 한 글자 알아들어가고 있어. 낙자는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목자는 나무 목자. 그리고 한자는 찰 한자. 그 다음에 천은 하늘 천자. 보통 이렇게 나타나면 하늘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현상으로서 낙목 한천은 그냥 추울 때야. 나무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뭐 있어? 나뭇잎. 나뭇잎. 그래서 낙목 한천은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 내 홀로 니은다. 요 니은다는 이거 의문형이었지. 그래서 질문의 형태로 처리를 해야 돼. 추울 때 너 홀로 피었느냐. 됐어? 지금 늦가을이야. 가을에 국화만 피어있고 당연히 다른 꽃들은 피지 못한 상태인 거지. 아마도 오상고절, 요 오상고절이 핵심입니다. 이 작품에서. 추운 때의 외로운 절개를 오상고절이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화자는 국화를 통해서 오상고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절개는 누구의 것인 거야? 사람의 것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통해서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국화를 통해서 뭘 떠올리고 있는 거야? 절개. 그렇지. 절개를 떠올려. 그렇지. 그 다음 표현 양상을 보면 무조건 사물을 부르면 뭐라고 그랬어? 사물을 부르면 말을 건네는 방식뿐 아니라 사물을 부르면 무조건 의인이 되는 거죠. 방식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라는 표현 없으니까 숨어있음을 처리해 주시고, 화자의 정체는 좀 알기가 어렵네. 다 지내고 낙목 한천의 별로 피었느냐. 여기서 이거 주의해야겠네. 얘는 선의적 표현이 아니지.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절개라는 말은 이게 굽히지 않는 신념, 절개. 이게 심리적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화자는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야. 바로 뭐? 절개. 결국 화자는 국화를 통해서 절개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떠올려 본 거고, 그럼 단순히 이걸 떠올려 본 거겠어? 그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나.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사는 이게 각자가 뿔각자야. 그래서 삼봉물의 모습이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는 무슨 산을 삼각산은 무슨 산을 말하는 거냐면 북한산을 말합니다. 북한산에 뾰족한 봉우리가 3개가 있어. 그 뭐뭐뭐 이름 3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북한산에 올라가 봐. 그렇게 덥지 않고 온도도 되고 사람도 많고
삼각사는 북한사는 맞아. 그러면 이거 어디 있어? 결국에 서울에 있는 거. 당연히 이 한강수도 서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간호나 삼각사나 45도 한강수야? 화자 뭐하고 있는 거야? 따라하고 있는 그렇지. 서울을 떠나고 있는 거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할까마는 뭐가? 고국산천을 떠나려고 할까마는 이라는 것은 지금 화자의 의지로 지금 이곳을 떠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내가 떠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떠나고자 할까마는 떠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서울을 떠나고 있는데 이거는 자의가 아니야. 시절이 때가 매우 많이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고 자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돌아올 기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은 어떻겠어, 심정은? 그렇지, 슬프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 정서를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지금 그런 게 화자의 반응,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간접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 말하기 방식을 볼까? 간호라 상관없어. 여기 앞에도 똑같네. 지금 산과 물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이 첫 번째 줄에 의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절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자호란인 거잖아. 병자호란에 져서 얘가 볼모로 잡혀가는 겁니다. 볼모로 이제 이쪽에 이거 인질이야, 인질. 인질로 잡혀가는 거라서 당연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누구지 이름이? 김상원. 김상원 얘가 병자호란에서 싸우자고 주장한 놈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잡아가는 거야. 청나라가 이겼습니다. 가면 이제 어떻게? 죽은 목숨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시절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낸 작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다. 청강. 여기 있는 한자도 다 알고 있어야겠네. 청자 무슨 청자야? 그렇지. 푸를 청자. 강은 강강자인 거지. 푸른 강이야. 푸른 강에 비 내리는 소리. 그럼 화자 뭐하고 있는 거야? 소리. 그렇지. 화자는 강을 보며 혹은 강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듣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촉발되는 거야. 비 떨어지는 소리, 그 무엇이 우습길래 이거네. 청강에 비 떨어지는 소리, 그 무엇이 우습길래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것이냐.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청강에 비 떨어지는 소리, 그 무엇이 우습길래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주술관계 확인해봐. 이거 웃는 거 누가 웃는 거야? 그렇지.
만산 홍록이 웃는 거지. 우리 시에서 웃는 거는 뭐라고 해석했어? 시에서 웃는 건 비웃다입니다. 비웃다. 그 무엇이 우습길래 만산 홍록이 비웃는 것이냐. 됐어? 그러면 만산 홍록이라고 했으니까 온 산에 붉은 잎과 그 다음에 푸른 잎이 되겠네. 홍이라고 하면 보통 시가에서 홍이라고 하면 뭘 뜻한다 그랬어? 이 붉은 게 꽃잎이야, 꽃잎. 시에서 붉은 홍자는 꽃잎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녹자는 잎이겠지, 잎사귀. 온갖 꽃과 풀이 휘두르며 웃는 것이냐.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강을 보면 빗소리를 듣고 있고, 혹은 강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거나, 혹은 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주변에 뭐도 있어? 그렇지. 주변 산에 지금 꽃과 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 지금 이 꽃과 풀이 보이는 반응이 뭐야? 꽃과 풀이 보이는 반응이 뭐야? 뭘 비웃는 거야? 그렇지. 비 떨어지는 소리, 비 떨어지는 거, 비 내리는 것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화자가 강을 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가 촉발이 된 건데, 혹은 강에 내리는 주세요. 강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강 주변에는 이러한 산하고 산 속에 꽃과 풀이 있는 거지. 그럼 화자가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보고 있고 지금 이것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주변 산에 있는 꽃과 풀이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얘네들을 지금 비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세 번째 줄입니다. 더라 춘풍이 몇 날이리 웃을 대로 웃어라. 춘풍 봄바람이잖아. 춘풍이 몇 날이리 몇 날일까? 춘풍이 몇 날일까? 웃을 대로 웃어라. 지금 여기에서 웃는 건 누가 웃는 거라고? 만산에 있는 홍록이 웃는 거란 말이야. 주체가. 그냥 걔한테 지금 내가 됐어. 너 웃을 대로 웃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춘풍이 몇 날이리라는 얘기는 봄바람이 이거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야? 끝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거지. 아까 홍록이라고 하면 이제 잎하고 꽃을 말하는 건데 결국 얘가 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봄이 지나면 지겠지? 봄이 지나면 그거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됐어.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럼 화자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봐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상황, 이 두 번째 상황.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화자는 마지막 줄이야.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리 웃을 대로 웃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여기에는 부정을 생각하는 거지. 꽃과 풀은 얘네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라고? 꽃과 풀은 비웃는 거니까 꽃과 풀이 강과 혹은 강에 떨어지는 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야? 비웃는 거잖아. 뭐 부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그치? 그러면 이제 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냥 화자가 이런 현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됐어. 나도
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 경제적으로 한 다음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은이도 효종이라고 한 거야. 이 청각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청자가 풀을 청자이기 전에 또 이면서 무엇을 뜻해? 청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거든. 다시 얘가 푸른 강뿐 아니라 청나라를 비유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 거기에 비 떨어지는 소리야. 이게 지금 그 하강의 이미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청나라로 해석하면 이제 효종의 입장에서 농작을 졌어. 그런데 지금 우리 신하들 중에서도 청나라에 기대는 놈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청나라에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정은 청나라의 어떤 명령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중에 몇몇은 청나라 편을 들기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청강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비 떨어지는 소리야. 그럼 이 비 떨어지는 거는 어떤 거와 유사한 거냐면 눈물 흘리는 거와 유사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화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 떨어진 소리는 이제 효종이나 혹은 그의 무리들이 힘들어하는 것, 슬퍼하는 것. 거기에 만사홍록이 비웃고 있는 거잖아. 웃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만사홍록은 어떤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친청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다 저것 봐. 지금 이 꼴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사홍록이랑 청강이랑 같은 걸로 연결을 해줘.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승리지 뭐. 그래, 이거 곧 끝날 거다 라는 거. 곧 지나갈 거다 라는 거다. 마지막에 정신승리가 되는 거야. 극복이 되는 거야. 봅니다. 말하기 방식. 일단 청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뚝배기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자는 숨어있고 본체는 특별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표현은 없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찰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지수야, 사물을 보고서 그 사물이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속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면 이제 관찰이라고 했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행동 정도로 처리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상을 보고서 뭐 한 거야? 내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효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 주변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혹은 환기해보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직접 행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반응. 그냥 뭐 덜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야. 지금 효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이 온통 뭐라고 구성되어 있어? 친청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호정이 느끼는 거는 당연히 지금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간접이라고 해주시고, 부정적 정서, 뭐 슬픔, 안타까움, 뭐 이런 걸로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견디는 것, 견딤, 저항, 의지, 이런 것들.
지금 이것이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게 이것도 곧 끝난다. 그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견디겠다는 얘기잖아. 견디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것도 뭐 견딥, 저항 이 정도로 처리를 해줘도 무방합니다. 넘깁니다. 넘기면 40에서 42 3개의 작품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건 앞에 있는 거 보고 이제는 뭐 전반적인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어떤 시조의 경향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작품에서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설 시조,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 끄트머리 정철의 시조에서 사설 시조의 모습을 확인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사설 시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읽고 오른쪽을 채우는데 다시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표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논밭가라 기음, 지금 이제 우리 김맨다 할 때 그 표현이야. 논밭가라 김매고 대잔방이 대임, 다님. 그래서 우리 그 대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복 입을 때 하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임처 신들매고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력. 요 별이라는 얘기는 갈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것. 나를 세우는 것을 별이다, 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두러매고 무림산중. 무림 정도는 좀 기억해. 그러니까 무림산중 다 기억해도 다. 무림산중 거기에 한자 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림산중에 들어가. 그런데 무림은 모르겠어. 산중은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적절하게 해석해 주라 그랬어. 그럼 무림산중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 그리고 산 속에, 산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 산 가운데 들어가 삭다리 마른 섭풀 비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어물고 콧노래를 조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소리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나작품입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못 앉으냐.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딸 도다온다. 아이야 박주산채. 박주산채에다가 밑줄 씌시고 이것도 기억해 둡니다. 박주산채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다작품이야.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나 틀어졌나. 수간목 밑줄 치시고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주버도 알고 있어야지. 어주버도 밑줄 쳐줍니다. 어주버 만산나월이 마찬가지. 만산나월도 밑줄 쳐주시고 이 정도의 한자는 다 기억해야 돼.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이승아.
무슨 보고 있지? 세연아. 민수야. 이런 게임 한번 해야겠다. 나한테 3번 호명되면 벌금을 걷는 거지. 조는 사람 집어서 3명. 3명이 3번. 어때? 지난주가? 지지난주구나. 설 전주에 송도에서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했대. 졸면 점심 쏘기로. 그래서 그 기준이 나한테 3번 이름 불리는 거야. 나한테 3번 이름 불리면 점심 쏘기. 그거 하니까 나는 2번 이름 불리자. 안 좋더라. 허벅지 막 찔러. 빨리 한 번 불러주라고. 재밌을 것 같아. 돈 만나고. 그렇지, 뭐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봅시다.
가작품. 작자미상. 작자미상은 평민이 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가작품을 봐도 이게 바로 생활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결국 생활 감정 중에서 이거 어떤 거야? 그래, 농사일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야. 농사일에 대한 뭔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농사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봅니다. 논밭가라 김매고 배잔방이 다임쳐 신들매고 신매고 신발 신고. 그러면 첫 번째 줄 벌써 지금 뭐 한 거야? 눈일 반일 한 거지. 김맨 거야. 김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임쳐 배잔방에 다임치고 다시 신발 신고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서 둘러매고 무림. 요 무림은 무성하다의 뜻이야. 무성하다. 무성한 숲풀 산 속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자가 그 무성할 무자입니다. 들어가서 삿다리 마른 섭풀 비거니 배거니 지게에 짊어. 그러니까 짊어진 거지. 뭐 한 거야 이거? 나무를 해서 떼 감는 거야. 지미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새함은 옹달샘입니다. 샘. 옹달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그럼 점심 도시락을 부셨다는 얘기는 뭐까지 된 거야 이거? 밥 먹고 설거지까지 된 거죠. 부시고라고 했으니까. 부시다. 부수다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부시다란 말 안 쓰나? 헹구는 거. 헹구는 걸 부시다라고 하지. 처음 들어봐? 부시다 처음 들어본다. 부수다랑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야, 거기서 접시 좀 부셔. 혹은 컵 좀 부셔. 컵 좀 부셔와. 큰일 나네. 기억해 둡니다. 부시다. 이거 설거지하다, 헹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수다랑 구분해야 돼. 도시락을 부시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입담배를 피어물고 콧노래를 쏟아. 지금 봐봐. 여기서 일하는 게 농사 일을 한 번 잡아냈어. 떼감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힘든 것까지 부정적인 걸 표현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포인트가 얘지. 콧노래. 우리 보통 콧노래는 언제 불러? 그래, 흥겨울 때,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긍정적 정서는 맞는 거야. 그렇다고 농사에게 흥경하기에는 조금 이게 어떻게 흥겨울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뭐야? 전원 생활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니? 만족감이. 농사 일에 대한 만족감 정도. 일단 다 이제 직접 행동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지금 논일, 논밭일, 그 다음에 한일, 콧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제 어깨를 추스르며 추이리며 긴 소래 짧은 소래 하며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의 상황이 긍정적 상황이었지. 어이 갈고 하더라. 어떻게 갈까? 이게 힘들어서 힘든데 또 언제 집에 가냐 이런 느낌의 것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작품 전반적으로는 전원생활,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갈까? 지금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더라라는 표현을 생각해요. 하더라. 우리가 하더라 어떤 때 써? 그렇지. 남 얘기할 때 쓰지. 야, 그
그거 그렇게 하더라. 남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야. 화자가 자신의 일을 지금 객관화해서 나타내는, 마치 제3자처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냥 쭉 관찰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바로 농산일 혹은 전원생활. 이 전원생활이 뭐야 이거? 전원생활에서의 범위가 넓었지. 자연 속에도 전원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시골에서의 생활도 전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전원생활의 만족감을 지금 드러낸 작품인 거고, 지금 이거를 무엇으로? 콧노래로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 간접이 됩니다. 독백, 숨어있고, 정체는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농사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농구. 왜냐면 화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어? 이거를 관찰하는 걸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행동한 건데, 뭐로? 자기가 행동하는데 객관화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요 하더라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농사꾼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거를 관찰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그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작품.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이거 낙엽이 안 있을 때는 얘기인 거잖아. 솔불 켜지 마라. 그러면 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못 앉으랴. 화장 어디에 있어? 집 안에? 집 밖에 있는 거지. 집 안에서 낙엽을 깔고 앉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야. 집 밖에. 그 다음 두 번째 줄이야.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그러면 계속 집 밖에 해야 되겠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집 밖이긴 한데 단순한 집 밖이 아니야. 왜냐면 달 떠오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주변에 낙엽도 많아야 되거든. 더군다나 아이야 박주산치일망정. 박주산치가 뭐냐면 이 박주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산채는 이 채자가 채소할 때 쓰는 채자야. 그럼 산에서 나는 채소가 뭐였어? 나무지 나무. 그러니까 박주산채는 결국 소박한 음식을 말해. 박주산채는 소박한 음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술을 마시네? 술하면 두 가지 생각해야지. 하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술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럴 때 술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합니다. 일단 화자는 어디에 있다? 집 밖에 있는데 이 집 밖의 범위가 중요해. 그러면서 낙엽도 잘 끌어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도 좀 잘 볼 수 있는 공간 어딜 수 있겠어? 그렇지, 자연인 거지. 집 밖? 자연이다. 자연 속에 있는 거지. 자연 속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을 때 보통 자연 속에 있으면 어땠어? 좋은 경우가 많았지. 부정적인 경우보다. 지금 여기서 특별히 부정적인 표현이라든지 혹은 부정적 의미를 띠는 시어가 있니 없니? 없어. 자연 속에서 지금 술을 마시려 하는 것이
부정적 상황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러면 이때의 술은 그렇지, 긍정적 상황에서의 술이야. 그럼 뭐야? 즐거운 풍류. 긍정적 상황에서의 술은 풍류가 되는 거지. 그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야. 화자의 반응은 간접, 자연 친화, 그 다음에 풍류. 지금 이 박주산채가 소박한 음식이라고 했어. 이거 품질 낮은 술, 그 다음에 나물,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이야. 지금 그 안에 이제 술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를 지금 결국 즐기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자성어. 그렇지, 안빈맛. 그런데 이제 안빈맛과 유사한 게 뭐가 있어? 옛날에는 내가 공부할 때는 이거를 구분했거든. 지금은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빈낙도나 안분지족이나. 안빈낙도는 낙자가 즐거울 낙자라서 이거 즐기는 거야. 그 다음에 안분지족은 이거 만족하는 거거든. 술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즐기는 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행동은, 그 사람은 직접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야라고 불렀잖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지. 그리고 숨어있고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집방석을 내지 말해. 그러면 집방석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얘에 대해서는 부정이야. 그럼 낙엽에는 앉을 수 있대. 그럼 낙엽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집방석과 낙엽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초장하고 중장의 문장의 구조가 똑같네? 뭐뭐 내지 마라, 못하지라, 뭐하라,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시조나 가사에는 대꾸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대꾸면 그 의미가 어떻다 그랬어? 비슷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솔불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솔불에 대해서는 부정이 되는 거고, 어제 진 달에 대해서는 그렇지, 긍정이 되는 거지. 봐, 지금 이게 자연 속에 있어. 그리고 자연 친화야. 그러면 자연에는 긍정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이 어제 진 달과 낙엽은 바로 자연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야. 반면에 집방석하고 솔불의 경우는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속세적 가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속세에 대한 것과 자연에 대한 것을 지금 대조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를 드러내면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이것들이 표현하는 속세에 대한 인식까지도 나타나는, 어떤 속세의 가치가 나타나는 작품은 많지 않거든. 그 이면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집방석과 솔불은 어떤 속세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거고, 낙엽과 어제 진달은 자연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또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다작품. 요거 보고 싶시다. 석가래라고 합니다.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나 틀어졌나 봐봐. 지금 여기도 얘
앞에 있는 문장의 구조랑 여기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좀 유사하잖아. 석가래가 나도 잘 몰라. 그런데 기둥은 알잖아. 기둥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래, 집 세울 때. 그럼 이 석가래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집과 관련되는 걸로 생각해주면 된단 말이야. 얘랑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엎쩔쩔매지 말고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넘어가서 생각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습이 돼야 돼. 당연히 연습이 안 될 때는 당황하지.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나 틀어졌나 그러면 화자는 일단 첫 번째 줄통에서 뭐하고 있다? 저 석가래나 기둥에 대해서 보고 있다 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지. 석가래를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적는 거야. 하이 이거요? 그렇지? 이거 어색하잖아. 석가래. 그 다음에 기둥. 뭐 틀리면 너희들이 알아서 잘 붙여. 거기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 밑에 서 있는 거 있어요. 아이야, 어이야? 아이. 됐어. 그렇지. 맞잖아. 이게 직관입니다, 직관. 왠지 뭔가 좀 어색해. 석가래 기둥을 일단 첫 번째 줄 보고 있으면 이제 뭐. 그런데 기울어졌거나, 그러니까 길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거나 틀어졌거나 저 표현은 신경 쓰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지금 보고 있지만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우리가 한 줄씩 보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수간모옥. 수간모옥은 무슨 뜻이지? 그냥 초가집이야. 수간은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그래서 모옥이 이제 초가집을 말하는 거고. 근데 수간모옥은 그냥 초가집처럼 처리해주면 됩니다. 초가집을 작은 줄, 웃지 마라. 결국 여기서의 또 웃는 것도 뭐야? 비웃는 거지. 그러면 화자는 누군가가 수간목에 대해서 야 저거 석가래 지금 좀 긴 거 아니야? 저거 짧은 거 아니야? 야 기둥 틀어진 거 아니야? 저거 기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야 저거 지금 너무 작아 라고 비웃는 소리,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지금 들은 거지. 이해했어? 들었으니까 비웃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화자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네. 수간목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하나는 화자의 반응인 거예요. 화자는 이 수간목에 대해서 결국 여기에 있는 석가래, 기둥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수간목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구성 요소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웃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수간목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잘 생각이 안 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반응. 그럼 이때 주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야 지금? 그렇지. 비웃고 있는 거지. 그러면 주변은 이 수간목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비웃는 거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웃지 말래. 그렇다는 얘기는 화자는 수간목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다음 지금 이 작품에는 청자가 직접 등장했어, 등장하지 않았어? 등장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분명하게 수간목에 대해서 비웃을 사람에게 비웃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일단 우리의 원칙이 뭐였어? 우리의 원칙. 청자가 있어야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처리했던 거잖아. 청자가 없으니까 일단 독백으로 해주는데 다시 지금 이거는 내용상 충분히 뭐라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겠네. 석간의 기름을 보고 있음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가 뭐라고 처리가 되면 되겠어? 신경 쓰지 않으면 일단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봐봐. 수반목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반응이야? 결국 저 석가래랑 기둥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수반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인 거잖아. 그럼 수반목에 대해서 긍정이면 저 요소들에 대해서도 긍정인 것이.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고 있다기보다는 결국 두 번째 줄하고 합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수반목에 대해서 비웃는 내용을 들으게 되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나온 거야? 화자의 태도는 직접적으로 나온 거야. 맞지?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비웃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비웃지 말라고 말한 것이 바로 화자의 일단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동장. 요 어제 봐. 뭐라 그랬어? 감탄사.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만산나월. 만자와 산자는 자주 봤지? 만자가 무슨 만자야? 가득한. 산에 가득한 거야. 뭐가? 달이. 만산나월. 산에 가득한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산, 달.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자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줄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세 번째 줄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인식을 드러내주는 거니? 만산나월 아까 뭐라고 처리했어 이거? 자연을 처리한 거잖아. 어떤 인식을 드러내주는 거야? 그렇지, 자연 친화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다 내 것인가 하노라? 내가 나왔으니까 화자는 드러나 있는 거네. 만산나월이 내 것이래. 그럼 화자 지금 어디에 있어? 그렇지. 자연 속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수강목도 어디에 있는 거겠어? 그렇지. 자연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저 수강목은 누구의 집인 거야? 화자의 집이게 되는 거지. 그럼 화자는 자연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잖아. 자연 친화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화자와 입장이 반대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주변 사람들인 거지. 그 주변 사람들 뭐 하고 있는데? 수감목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드러내주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주변은 속세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 속세적 가치가 어디에 나타나? 수감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야. 야, 너 집칸이 그거밖에 안 돼? 너네 집 몇 평이야? 이거 똑같은 거지. 야, 너네 인테리어 뭘로 했어? 너네 대리석 좀 있어? 금 좀 발랐나? 지금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의 반응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속세의 가치가 반영이 된 반응이 되는 거고, 반면에 화자의 반응은 자연 친화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다. 그럼 이 작품도 우리가 나아 작품에서처럼 속세의 가치와 자연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럼 자연 친화는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오늘 직접 행동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우리 10분만 쉽니다. 다음 계속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원래는 20분을 쉬었는데 10분만 쉬고 10분 앞당겨서 좀 끝내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맞지?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수업이 영향을 좀 덜 받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는 9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나오는 것이 물론 쉽진 않겠지만 조금 더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 9시 50분까지 오면 수업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10분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 그냥 10시까지 오는 걸로 합시다.